1000분 넘게 뭐 많게는 1000분 넘게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도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운전까지 나갔다 오면 수업 시간이 비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뭐 작은 것 되게 여러 가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시는데, 이 관장님한테는 거의 뭐 하루에 전화 통화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요, 많이. 관장님들과 몇 명 정도 이렇게 통화를 해보신 것 같으세요? 세보진 않았는데 1000명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더 많겠죠. 되겠죠. 네.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걱정들이나 이런 대화들 많이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네. 기억에 남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좀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 중에서 공통된 3, 세 가지 정도로만 베스트 3. 꼽자면. 네, 베스트 3. 뭐 첫 번째는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원을 구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좋은 사범님, 그러니까 좋은 사범님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아하. 라는 얘기가 제일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 네. 사실은 도장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사원이 제일 필요한데, 예전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런 질문에 대한 것들은. 네네. 저한테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사원 한 명 뽑는 것 자체도 어렵고, 우리 교육위원들도 그런 얘기 하는데 3개월 걸려서 사모님 한 분 모셨다고. 근데 이틀 일하시고 도망가시고 뽑기도 어렵지만 또 모시고 있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런 질문이 사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갈 수도 없고 총장님 보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권식 교육이 된 사범님들이 가면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사범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뭐 특권식에서는 이 지도자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게 많은데, 나만 갈 게 아니라 사범님이랑 같이 가서 교육받고 역량을 높인다면 충분하게 뭐 좋은 사범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가장 근본적인 건 태권도장을 좀 더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죠. 태권도 사범님이 진짜 보람 있고 너무 즐겁고, 그리고 대접받는 그런 직업군이다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태권도 도장만큼은 정말 생활 태도부터 시작해서 인성을 책임지는, 사회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지도자의 역량을 가르치면 훨씬 더 사범님들도 뭐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교육을 열어서 그렇게 잘 교육받은 친구들을 우리 도장들에, 그리고 주변 도장들에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알려드리면, 그 친구들은 그래도 이런 교육을 받고 준비된 사범님이니까 급여를 좀 더 줘도 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관장님들이 태권식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원을 원하는 것처럼, 그러면 사범님들이 점점점 야 대접받네, 내가 이제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하니까 부모님한테도 감사합니다라는 고개 숙여서 인사를 받으면서 일하는 직업군, 정말 좋네, 봉고차나 운전하는 소리나 꽥꽥 들으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스스로 바꿔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넘버 2 정도는 뭐가 될까요? 요즘 들어서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 뭐 뉴스나 저도 뭐 가끔 보면 학령 인구가 줄고 있다. 네.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다. 네. 뭐 출산율도 많이 떨어졌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도장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장을 옮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수련생들은 좀 한계가 있는데 오랫동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라는 고민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수련을 하려면 한 단계 높은 수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유단자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학생 수 주는 건 뭐 저도 뭐 결혼했지만 낳았지만 뭐 계속 낳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정해져 있는 걸 좀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편이에요. 네, 학령 인구가 준다는 건 사실 우리가 개인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사회 구조고, 지금 이제 뭐 저도 주변에 보면 20, 30대에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30대 아이를 낳는 우리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교육비, 양육비 이런 것들이 막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게 두려워졌죠. 아이들을 쉽게 낳고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면 그렇지 않을 텐데,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준 게 아까 우리 전편에서도 우리 신성임 총장님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는 50% 40%가 아니고 진짜 20, 30%로 확 줄어든 것 같아요. 100에서 한 80%가 줄어들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체감이 많이 돼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관장님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학령 인구가 준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인구 자체가 줄었으니 아무리 여기서 교육을 하더라도 도장 수는 그대로고 뭐 외부적인 그런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련 장기화, 결국은 이 친구들이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그만둘 친구가 아니고 이 친구를 더 오랫동안, 그러니까 나가는 친구가 줄어들고 새로 들어온 영입되는 친구가 좀 준다면, 그럼 나가는 친구들이 줄어들게 만들면 그래도 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고급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단순히 태권도장이 운동만 가리키는 곳, 이런 곳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겨루기만 막 고집해서 이제 대회에서 메달 따고 했던 도장들이 굉장히 쇠퇴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회성을 가리키고 생활 태도를 가리키고 인성교육이라는 잘 가리키는 도장들은 신뢰도가 높아졌고, 그런 도장은 지금 더 오랫동안 버티고 잘 됐듯이, 지금은 그냥 운동만이 아닌, 그리고 단순히 즐겁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큰 교육적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진 기존 도장보다 수련비를 더 높게 받는, 그래서 고급화 시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고급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외적인 거가 있겠죠. 시설, 새로운 운동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근데 뭐 미트를 황금으로 만든다고 해서 또 우와 우리 미트가 황금이니까 우리 교육비 더 높게 이제 책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필요한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 태권십에서도 제공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는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어필이 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지도자, 그래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모셔왔어, 어렵게 모셔왔으니, 뭐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든지 아니면 품새든지 이런 어렵게 모셔왔으니 이 사모님을 대접하기 위해 우리가 교육비를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월급 더 많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도장에서 진짜 다른 곳에서 하지 못하는 특별한 교육들, 정말 요즘은 부모님이 설득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정말 가고 싶어 정말 미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이제 도입해 나가는 거. 우리 아이가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결국은 이 도장은 교육비가 좀 비싸더라도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고급화를 시키면 그래도 지금 이런 학령인과 주는 상황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태권십에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나씩 열어드릴 때 같이 참여하셔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시면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다른 것들보다는 그 어려움을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들하고 통화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관장님들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할 때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민을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죠. 뭐 저한테 얘기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터놓고, 처음엔 얘기 잘 안 하세요. 그렇죠. 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요즘 도장 어때요? 상황 어때요? 그러면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냥 일상적인 거 뭐가 뭐 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요. 뭐 심지어는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소송 중이에요. 그런 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겨내야지 뭐. 네. 정신 차려야지. 응원해주고. 네, 응원해주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도 좀 마음이 아프지만 총장님한테 뭐 여쭤봐서 프로그램적으로도 좋은 게 만들어질 수 있으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뭐 얘기 드리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런 분들을 대변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걸 조금이나마 뭐 해결은 못 해주지만 조금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 좀 도와주고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런 고민을 들으시는 것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너무 힘들겠지만, 물론 다른 관장님들도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본부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잘 들어서 고맙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저도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뭐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게 뭐 우리 관장님들을 돕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더 전화 주세요. 언제든지 주십시오. 자, 그러면 뭐 넘버 3. 도장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열심히 하셨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1년이고 10년이고 뭐 2, 3년이고 열심히 하셨는데 인원이 너무 안 늘어요. 그러니까 도장을 봤더니 주위에 좀 더 큰 환경적으로 뭐 세대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고 이런 데로 가고 싶다, 옮기고 싶다,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뭐 이런 고민들도 좀 덜하고 많이들 하세요. 뭐 점프하고 싶다, 많은 곳에서 도전해보고 싶다 라는 분들 고민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옮기자 하니 지금 있는 제자들이 그쵸. 또 마음이 그렇고, 또 안 옮기고 계속 버티자니 힘들고,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상담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이게 사실 복합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옮겼을 때 정말 이 자리가 우리가 개인의 성공이라는 것도 있고 어쩌면 보람이라는 걸 두 가지를 추구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 제자들한테 떠나지 않고 정말 더 잘 가르쳐서 계속 소문이 나서 점점점 잘 돼가는 과정을 버틸 수만 있다면 사실 이게 제일 좋겠죠. 그럴 수 없는 상황까지 왔을 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지도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버텼어요.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어렵게 이제 있겠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성장을 했어요. 나중에 도장을 찾아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텼어. 그래서 힘들어서 지금 어려움을 계속 있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제자들이 그걸 이해할 것인가? 고맙게 생각할 것인가? 찾아오지도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관장님이 과감하게 이걸 포기하고 더 좋은 데서 성공해서 더 큰 힘을 갖고 있다면 아마 그때 제자들이 더 찾아올 거예요. 와서 왜냐면 힘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본받을 만한 더 이제 성공하고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들한테 보여줘야 될 건 참고 이겨내는 것도 보여줘야 되지만 결국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스승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더 좋은 곳으로 가서 관장님이 더 안정되고 더 행복하고 그리고 가족을 더 챙길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것도 일찍 옮겨가는 것이 정말 괜찮은 곳인지 정말 좋은 곳인지 여기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 태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도장 여러 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상권을 분석하는 방법과 기술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데 일반적인 관장님들 사실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점프해서 옮긴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리스크를 뭐가 불안한지 뭐가 안 될 수 있는 요인인지 파악을 못하고 옮기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황마다 좀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회원이든 회원이 아니든 이런 고민에 대해서 우리 내가 이런 데로 옮기려고 한다 아니면 뭐 옮겨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은 쉽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사정 되는 대로 직접 통화를 되든 아니면 연결을 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회원들 같은 경우는 자리를 저희가 뭐 새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주소만 보내줘요. 그럼 요즘은 이제 안 가도 사실 주소를 그걸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상담도 하고 하니까 언제든지 그런 고민들은 중요한 결정이니까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또 다른 뭐 기타 질문들 같은 건 없었어요? 기타 질문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요즘 좀 주의력이 좀 좋지 않은 친구들. ADHD. 네. 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전화하더니 하루 종일 그러는데 야 똑바로 앉아! 야 어디가 일로 와! 이러다가 수업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장님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받아서 해라. 아니면 과감하게 한 명을 포기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경험을 얘기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잘 해결해서 다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말이 정답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총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는 게 좀 여쭤보고 싶었고 진중하게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관장님들 그런 고민 많죠. 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ADHD가 어린아이들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성인들까지 엄청나게 늘었대요. 성인들까지도 굉장히 이제 병원도 많이 찾아오고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그러니까 그 한 명, 두 명을 안 받고 경영상으로 보면 이 친구를 받아서 내 경영에 좀 도움이 될 것이냐? 근데 어찌 보면 그 친구 때문에 방해되는, 수업에 방해되는 것 때문에 놓친 아이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 안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의 크기가 그냥 한 명을 안 받는다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아주고 이러면서 그 친구가 변화될 때까지 그리고 이 교육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는데 요즘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빨리 해결하고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하나의 뭐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답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전문가를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그 전문가한테 직접 물어보고 답을 얻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1000분 넘게 뭐 많게는 1000분 넘게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도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운전까지 나갔다 오면 수업 시간이 비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뭐 작은 것 되게 여러 가지만 이런 것처럼 물어보시는데 이 관장님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배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뭐 차량 운행을 하는 걸 대신해서 차량 기사님이나 아니면 사모님을 파트타임 사모님을 구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환경적인 거나 뭐 경험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아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또 맞고 그런 방법들이 또 맞아 들어가고 할 때마다 하루 보면 막 전화 통화 목록이 막 70개, 80개일 때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런 것도 나의 재산이 됐구나. 어찌 보면 그게 빅데이터가 돼서 그런 처방을 더 해주실 수 있는 자료가 된 거죠. 솔직히 태권도 관장님하고 그렇게 많이 통화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제가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 또한 그랬으니까 도장할 때 뭐 가까운 선배님이나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이런 거를 물어봤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상황에 맞지 않은 대처를 해줘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저희가 많이 들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도장이 잘 되는 선배한테 전화를 했대요.
선배님 저 이렇게 했는데 도장이 어떻게 잘 돼요? 그러니까 선배님 하는 말씀이 나는 이제 부모님 상담을 너무 중요시해. 그래서 뭐 도장 끝나고 나면 매일매일 이렇게 전화하고 막 그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 수업 사원 일도 다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전화를 계속 하셨대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분은 아직까지는 교육에 대한 그런 뭐 이렇게 철학이나 교육적인 그런 지도법이 부족한데 거기를 먼저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은 대처를 해준 거잖아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어요. 뭐 전화번호 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 오픈 채팅방에 그냥 채팅만 올리셔도 돼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뭐 제가 가진 경험도 얘기해 줄 수 있고 전 많은 분들을 대화하고 얘기해 봤으니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자, 오늘 우리 부문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걱정과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해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과 힘을 모아서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경험들이 많은 지도자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걸 먼저 걱정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걱정과 고민을 함께 혼자 들으면 무겁지만 같이 들면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같이 들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고민들 많이 있으시면 그걸 들고 또 한번 만나시죠. 네. 제가 여쭤보러 꼭 나오겠습니다. 저로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 총장님 계시고 고민들도 계시고 교육원들 많으니까 꼭 한번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본부장님 나오면. 네, 감사합니다.